뉴욕 최고급 주거지역 맨해튼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유명 인사들과 금융계 거물들이 살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들이 하나둘 매물로 나온다고 하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의 새로운 목적지였습니다. 바로 한국이었기 때문이에요. 부동산 중개사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25년 동안 이 일대 부동산을 다뤄왔지만 전 이런 광경은 처음입니다. 억만장자들이 자신의 펜트하우스를 팔고 서울로 향하고 있다니 이건 정말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 믿을 수 없는 현상의 중심에는 월스트리트의 베테랑 투자 은행가 데이비드 로렌스가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금융업계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며 수백만 달러짜리 맨해튼 펜트하우스를 소유한 그는 자신의 집을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그가 서울로 향했다는 소식에 월스트리트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미쳤다. 정신이 나갔다는 주변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10년간 함께 일해온 비즈니스 파트너들은 그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년 넘게 맨해튼에서 살아온 그의 부모님은 눈물로 항의했고 이웃들은 그가 사업에 실패한 게 아니냐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를 비난하던 모든 사람들이 침묵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선택을 따르기 위해 뉴욕의 투자자들이 줄을 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뉴욕 부동산 시장은 유례없는 혼란에 빠져들었고 한국 부동산에 관한 문의는 폭주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경험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미국 최상위 1%의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뒤바꾼 그의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월스트리트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투자은행가 데이비드 로렌스입니다. 맨해튼 중심가에 자리한 초호화 펜트하우스에서 살았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저는 충동적인 결정을 내렸어요. 제 펜트하우스를 매물로 내놓고 뉴욕을 떠나기로 한 겁니다. 동료들은 제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데이비드, 당신 정신이 나갔어? 그 위치, 그 전망을 포기한다고? 친한 친구 마이클은 술자리에서 제 어깨를 툭 치며 물었어요. 그의 눈에는 걱정과 의아함이 가득했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죠. 월가에서 우리는 성공의 상징으로 맨해튼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꿈꿉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스스로 포기한다니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가족들의 반응은 더 격렬했습니다. 아내 캐서린은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어요. 여보, 장난치지 마요. 애들 학교는 어쩌고. 하지만 제가 진지하다는 걸 알자 얼굴이 창백해졌죠. 16살 딸 에밀리는 친구들과 떨어지는 것에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아빠, 내 인생 망치지 마세요. 여기서 대학 준비하고 있다고요. 식탁에서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어요.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제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무엇이 저를 이렇게 변화시켰는지를. 사실 6개월 전만 해도 저는 평생 뉴욕을 떠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맨해튼의 스카이라인이 보이는 창가에서 커피를 마시며 월스트리트 저널을 읽는 아침 루틴이 제 삶의 전부였죠.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비즈니스 미팅, 센트럴 파크 근처에서의 주말 조깅, 문화생활을 위한 브로드웨이 방문. 완벽해 보이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누구도 믿지 않겠지만 한국의 아파트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회사 임원 회의에서 CEO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대형 기업과 협업하게 됐네. 이 프로젝트는 우리 회사의 아시아 진출의 교두보가 될 거야. 그리고 CEO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죠. 데이비드, 자네가 이 프로젝트를 맡아주게. 3개월간 서울에 머물러야 할 거야.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한국이요? 저는 아시아에 거의 관심이 없었어요. 일본의 스시와 중국의 만리장성 정도나 알고 있었죠. 한국에 대해선 삼성과 현대자동차, 그리고 비비고 만두 정도가 제 지식의 전부였습니다. CEO님, 다른 사람은 안 될까요? 저는 여기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많고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소용없었어요. 데이비드, 자네의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해. 이건 명령이야.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캐서린은 오히려 흥미로워했습니다. 여보, 이거 좋은 기회 아닐까요?
에밀리의 천식도 따뜻한 기후에서 좀 나아질지도 모르고. 하지만 저는 한숨만 내쉬었죠. 머릿속에는 낯선 나라에서의 불편함만 그려졌으니까요. 다음 날 회사에서 한국 담당자와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그녀는 저의 숙소가 서울 강남의 아파트가 될 거라고 알려줬어요. 순간 제 얼굴이 일그러졌죠. 아파트요? 호텔이 아니고요? 미국에서 아파트라고 하면 작고 낡은 건물을 떠올리게 됩니다. 특히 뉴욕의 경우 럭셔리 아파트가 아닌 일반 아파트는 협소하고 오래된 경우가 많았어요. 차라리 5성급 호텔을 잡아주세요. 제 체류비는 회사가 부담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화상으로 보이는 담당자에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로렌스 씨, 한번 살아보세요. 아마 생각이 바뀔 거예요. 저희 한국의 아파트는 미국과 많이 다릅니다. 그녀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저 3개월의 불편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선택이, 그 한국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날 밤, 저는 구글에서 서울 강남 아파트를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이미지들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죠. 높은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모습이 뉴욕과 비슷해 보였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설마 저기서 3개월을 살아야 한다니.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팠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내내 불안했어요. 16시간의 비행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죠. 옆자리의 한국인 사업가는 저에게 친절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한국 가시나요? 네, 비즈니스로 3개월 정도 있을 예정입니다. 제 대답에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강남에 머무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세계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할 편리함을 느끼실 겁니다. 그의 말을 반신반의하며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완벽하게 자동화된 시스템, 무인 입국 심사대, 초현대식 시설들. 모든 것이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뉴욕 JFK 공항과는 차원이 달랐죠. 공항에서 나와 준비된 차량으로 서울 시내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과 푸른 산들이 어우러진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운전기사는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았는데 저에게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강남은 서울에서 가장 현대적인 지역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있고 교통도 편리해요. 차가 한 아파트 단지 앞에 멈췄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거대한 현대식 타워들이 정원과 분수로 꾸며진 중앙 광장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마치 뉴욕의 고급 콘도미니엄 단지를 보는 듯 했죠. 하지만 규모는 훨씬 컸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5성급 호텔을 방불케 하는 인테리어가 펼쳐졌습니다. 대리석 바닥, 세련된 조명, 24시간 상주하는 컨시어지 직원까지. 이게 아파트라고? 제 고정관념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컨시어지는 영어로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로렌스 씨,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회사에서 예약해둔 유닛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제게 출입카드와 스마트폰용 앱을 설명해 주었어요. 이 앱으로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조명, 온도, 보안 시스템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타났어요. 깨끗하고 조용했죠. 제 유닛 앞에 도착하자 컨시어지는 지문이나 앱으로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저는 호기심에 앱을 눌러보았고 문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말문이 막혔어요. 탁 트인 거실과 통유리 창으로 보이는 서울의 파노라마 뷰. 맨해튼의 제 펜트하우스 못지않은 전망이었습니다. 현대적인 가구와 세련된 인테리어는 마치 인테리어 잡지에서 본 것 같았어요. 이게 정말 아파트인가요? 제 의심 어린 질문에 컨시어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강남의 일반적인 고급 아파트입니다. 한국의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닌 생활 문화의 중심이에요. 그녀는 아파트 내부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주방에는 최신식 가전제품들이 갖춰져 있었고 침실은 깔끔하고 안락했어요. 욕실은 마치 스파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이었죠.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바로 온돌이 설치된 공간입니다. 컨시어지가 안내한 곳은 바닥에 두꺼운 이불이 놓인 방이었어요. 한국의 전통적인 난방 시스템인 온돌은 바닥을 직접 데워 방 전체를 따뜻하게 합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처음에는 낯설어하지만 경험해보면 그 편안함에 빠져들곤 해요. 저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바닥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바닥 전체가 따뜻했어요. 이건 흥미롭네요. 솔직히 말해 당시에는 그저 특이한 문화려니 생각했습니다. 컨시어지는 마지막으로 단지 내 시설을 설명해 주었어요. 지하 1층에는 피트니스 센터, 수영장, 사우나가 있고 2층에는 도서관과 커뮤니티 공간이 있습니다. 루프탑에는 정원과 바비큐 시설도 갖춰져 있어요. 그녀가 떠난 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의 생활을 걱정했던 제가 부끄러워졌어요. 이런 곳이라면 3개월은 견딜 수 있겠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곳이 제 인생을 바꿀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한순간 여기가 어디인지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생각났죠. 맞다, 난 지금 서울에 있지. 침대에서 일어나 발을 바닥에 대는 순간 따뜻한 기운이 발바닥을 감쌌습니다. 온돌 난방 덕분이었죠.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의 아침은 분주했습니다. 맨해튼과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출근길에 오르고 있었죠.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도시가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 사이로 보이는 산들과 강이 도시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아파트 앱을 열어 오늘의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회사와의 첫 미팅이 있었죠. 옷을 입고 준비를 마친 후 로비로 내려갔어요. 컨시어지는 저를 보자마자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로렌스 씨, 좋은 아침이에요. 첫날 밤은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특히 바닥 난방이 인상적이었어요. 제 대답에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많은 외국인 분들이 온돌에 반하고 가세요. 특히 겨울에는 더 좋습니다. 회사로 가는 길에 서울의 교통 시스템에도 놀랐습니다. 지하철은 깨끗하고 정확했으며 모든 안내가 영어로도 제공되었어요. 뉴욕의 지하철과는 천지 차이였죠. 특히 무선 인터넷이 지하철 안에서도 끊김없이 연결되는 것에 놀랐습니다. 한국 회사에 도착해서도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사무실은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었고 회의실은 최첨단 장비로 가득했죠. 미팅 중에 실시간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었고 모든 자료가 태블릿으로 공유되었어요. 점심시간 한국 동료들이 저를 회사 근처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음식을 소개하며 자랑스러워했어요. 로렌스 씨, 한국 음식 중에 맵지 않은 것도 많으니 걱정 마세요. 그들의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식사 후 동료 중 한 명인 박 부장이 커피를 사러 가자고 제안했어요. 우리는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한국 생활에 대해 많은 조언을 해주었죠. 뉴욕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서울과 많이 다른가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편리해요. 특히 제가 머무는 아파트는 정말 놀랍습니다. 제 대답에 박 부장은 웃었어요. 그렇죠? 우리 아파트 문화는 세계적으로도 독특합니다.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커뮤니티와 편의시설이 결합된 생활 플랫폼이에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루 만에 제 고정관념이 많이 깨졌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죠. 일과를 마치고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 저는 단지 내 시설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피트니스 센터는 최신 장비로 가득했고 수영장은 호텔급 시설이었어요. 도서관에서는 몇몇 주민들이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고 키즈 카페에서는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단지 내 편의점과 세탁 서비스, 심지어 소규모 클리닉까지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맨해튼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받으려면 밖으로 나가야 했는데 여기서는 모든 것이 단지 안에서 해결되었습니다. 로비로 돌아오는 길에 한 외국인 부부를 만났어요. 그들도 저처럼 비즈니스로 한국에 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산지 6개월 됐는데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가기 싫어요. 여자분이 웃으며 말했죠. 처음에는 저도 의아했어요. 아파트라니 호텔이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 캐서린에게 화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제 근황이 궁금했어요. 여보, 어때요? 많이 불편하진 않아요? 사실 놀라울 정도로 좋아.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라. 저는 아파트 내부와 단지 시설을 휴대폰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캐서린의 눈이 커졌어요. 와, 정말 호텔 같네요. 바닥이 따뜻하다고 했죠? 응, 온돌이라고 불러. 정말 독특한 경험이야. 에밀리의 천식에도 좋을 것 같아.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통화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에서의 3개월이 생각보다 훨씬 즐거울 것 같은데. 한국에 온 지 2주가 지났을 무렵 서울에 첫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창밖은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뉴욕의 가을비처럼 차갑고 을씨년스러웠죠. 오늘은 정말 춥겠는걸 생각하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방 안은 따뜻했어요. 에어컨을 켜놓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발을 바닥에 대자 그 비밀이 풀렸습니다. 온돌 난방이 자동으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바닥 전체가 은은하게 따뜻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 발바닥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느낌이었죠. 이건 정말 놀랍네.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미국에서는 공기를 데워 난방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은 건조하고 열이 고르지 않았죠.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차가운 바닥을 밟는 불쾌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 온돌은 달랐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의 비를 바라보았어요. 날씨는 춥고 습했지만 실내는 건조함 없이 따뜻했습니다. 호기심에 스마트폰 앱을 열어 온도 설정을 확인했어요. 놀랍게도 온돌 시스템은 외부 기온을 감지해 자동으로 조절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회사 일을 마치고 돌아온 후 저는 대담한 실험을 시도했어요. 침대 대신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자보기로 한 겁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바닥에서 자는 장면을.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이었습니다. 두꺼운 이불을 바닥에 깔고 누웠어요. 몸 전체가 바닥의 온기로 감싸졌습니다. 잠시 낯설었지만 곧 놀라운 편안함이 찾아왔어요. 마치 따뜻한 포옹을 받는 듯한 느낌이었죠. 척추와 등 근육이 자연스럽게 이완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거 정말 편안한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평소 침대에서 자면 아침에 종종 허리가 뻐근했는데 온돌 바닥에서는 그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몸 전체가 고르게 지지받는 느낌이었죠. 그날 밤 저는 평소보다 훨씬 깊은 잠을 잤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가벼웠습니다. 평소 느끼던 피로감이 없었어요. 이게 바로 온돌의 비밀인가? 혼잣말을 중얼거렸죠. 직장에서 박 부장에게 이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은 외국인들이 온돌을 경험하고 나서 생각이 바뀌죠. 우리에게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에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생활 문화입니다. 그는 온돌의 역사를 설명해 주었어요. 고대부터 한국인들은 바닥 아래 공간에 연기를 통과시켜 열을 전달하는 방식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현대의 온돌은 물을 데워 파이프를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발전했지만 그 원리와 편안함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죠. 로렌스 씨, 온돌은 우리 몸의 가장 자연스러운 난방 방식이에요. 발부터 따뜻해지기 때문에 혈액순환에도 좋고 바닥에서 자면 척추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실제로 저는 뉴욕에서 종종 허리 통증에 시달렸는데 온돌 바닥에서 자기 시작한 이후로는 그런 불편함이 줄어들었으니까요. 주말에는 더 흥미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는 추운 날씨 속에서 저는 온돌 바닥에 앉아 노트북으로 일했어요. 놀랍게도 오랜 시간 작업해도 허리와 등이 피로하지 않았습니다. 뉴욕의 소파에서는 항상 자세가 무너지고 어깨가 아팠는데 말이죠. 저녁에는 바닥에 앉아 한국식 방식으로 저녁을 먹어보았어요.
낮은 식탁을 놓고 방바닥에 앉아 먹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따뜻한 바닥이 주는 편안함에 곧 익숙해졌습니다. 아내 캐서린과 화상통화를 하며 이 모든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여보, 믿기 힘들겠지만 이제 침대보다 바닥에서 자는 게 더 편해졌어. 우리 뉴욕 집에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을까? 제 말에 캐서린은 웃었습니다. 데이비드, 한국에 간지 2주 만에 이렇게 변하다니 놀랍네요. 에밀리에게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의 천식이 요즘 더 심해졌거든요. 에밀리의 천식 얘기를 듣자 마음이 아팠어요. 딸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천식으로 고생했거든요. 특히 뉴욕의 건조한 겨울철에는 증상이 더 심해졌죠. 의사는 항상 습도 조절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우리 펜트하우스는 아무리 고급 가습기를 틀어도 건조함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에밀리와 내가 여기로 올 수 있을까? 순간적으로 떠오른 생각을 말했어요. 3개월이면 에밀리 학교도 문제가 있을 텐데. 캐서린의 말에 제 꿈이 깨졌죠.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작은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온돌이 가져다준 편안함과 따뜻함, 그리고 이곳의 생활 환경이 우리 가족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었어요. 한국 생활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저는 이곳의 스마트홈 시스템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편리하네라고 생각했던 기능들이 실제로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킨다는 걸 체감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음성 명령 하나로 블라인드가 자동으로 올라가고 오늘의 날씨와 일정이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굿모닝 데이비드, 오늘 서울은 맑음, 현재 기온은 15도입니다. 오전 10시에 김 대표와의 미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출근 준비를 마치고 현관을 나서면 자동으로 모든 전자기기의 전원이 꺼지고 보안 시스템이 작동했어요. 귀가할 때는 스마트폰 앱으로 미리 온도와 조명을 설정해두면 문을 열기도 전에 집안이 완벽한 상태로 준비되어 있었죠. 미국에서 내가 자랑하던 스마트홈. 여긴 수준이 달라. 제 뉴욕 펜트하우스에도 스마트홈 시스템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개별 기기들의 연결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시스템이 저만의 특권이 아니라 이 아파트 단지의 모든 주민들이 누리는 기본 서비스라는 점이었죠. 어느 저녁 퇴근 후 아파트 단지 내 루프탑 정원에 올라갔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진 그곳에서 같은 층에 사는 한국인 의사 이진수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우리는 금방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로렌스 씨, 한국 생활은 어떠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 예상보다 훨씬 편리하고 놀라워요. 특히 이 아파트 시스템은 정말 혁신적입니다. 이 박사는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에게는 아파트가 단순한 잠자리가 아니에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주거 환경에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뉴욕에서는 위치와 전망이 부동산 가치를 결정했지만 여기서는 시설과 시스템, 편의성이 더 중요해 보였습니다. 이 박사의 초대로 그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의 아파트는 제가 머무는 곳과 구조는 비슷했지만 가족을 위한 공간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2 아이들이 저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그들의 일상에 대해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아파트 단지 내 교육시설에서 방과 후 수업을 받고 체육관에서 수영을 배운다고 했어요. 이 박사의 아내는 단지 내 커뮤니티 센터에서 요가 클래스를 운영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주말에도 거의 단지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여기서 모든 것이 해결되니까요. 이 박사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쇼핑, 운동, 교육, 의료까지. 아이들도 안전하게 단지 내에서 자유롭게 놀 수 있고요. 뉴욕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라이프 스타일이었어요. 맨해튼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위해서도 항상 외출해야 했죠.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도 제한적이었고요. 식사 후 이 박사는 저에게 단지 내 시설을 더 자세히 보여주었습니다. 실내 농구장, 골프 시뮬레이션 룸, 영화관, 코워킹 스페이스까지. 마치 작은 도시 같았어요. 이걸 보세요. 그는 스마트폰 앱을 열며 말했습니다. 이 앱으로 단지 내 모든 시설을 예약할 수 있고
커뮤니티 이벤트 정보도 확인할 수 있어요. 심지어 이웃과 물건을 나누거나 재능을 교환하는 플랫폼도 있습니다. 앱을 살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주민들끼리의 소통, 관리사무소와의 소통, 심지어 주변 상점들과의 연결까지. 모든 것이 디지털로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이런 시설을 이용하려면 밖으로 나가야 했는데 여긴 엘리베이터 한 번 타면 다 해결되잖아. 제 감탄에 이 박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뉴욕의 제 펜트하우스는 분명 럭셔리했지만 이곳에서 경험한 편리함과 커뮤니티 의식은 제공하지 못했어요. 처음으로 럭셔리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의 화상통화에서 저는 열정적으로 이곳의 시스템을 설명했어요. 캐서린, 여기 시스템은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아. 특히 아이들을 위한 시설과 안전성은 정말 놀라워. 캐서린은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데이비드, 당신이 그렇게 열광하는 걸 오랜만에 봐요. 정말 그렇게 좋은가요? 믿기 힘들겠지만 나도 처음으로 우리의 뉴욕 생활이 과연 최선이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 제 말에 캐서린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실은 에밀리의 천식이 더 심해져서 병원에 다녀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 무언가가 확 바뀌었습니다. 딸아이의 건강, 그것이 모든 것보다 중요했으니까요. 한국 생활 2달째 회사에서는 가족 방문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장기 출장 중인 직원들의 가족이 2주간 방문할 수 있도록 항공권과 체류 비용을 지원해준다는 거였어요. 캐서린, 너와 에밀리가 여기로 와줬으면 해. 모든 비용은 회사가 지원해준대. 저는 즉시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처음에 아내는 망설였어요. 에밀리 학교는 어떡하지? 그리고 지금 한국은 가을인데 에밀리의 천식이 어떨지. 하지만 제 간곡한 부탁에 결국 캐서린은 동의했습니다. 알았어요. 에밀리도 당신이 많이 보고 싶어 했으니까. 2주 정도라면 학교도 특별 휴가로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서 아내와 딸을 맞이했습니다. 에밀리는 아빠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어요. 아빠, 너무 보고 싶었어요. 캐서린은 피곤해 보였지만 공항의 첨단 시설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와, 정말 깨끗하고 현대적이네요. 아파트로 도착했을 때 에밀리는 탄성을 질렀어요. 이게 아파트라고요? 호텔 같아. 저는 자랑스럽게 집 안을 안내했습니다. 특히 온돌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는데 시간을 들였어요. 이건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인데 바닥을 데워서 방 전체를 따뜻하게 해. 내가 그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첫날 밤 에밀리는 약간의 기침을 했습니다. 시차 적응과 환경 변화 때문인지 천식 증상이 조금 나타났어요. 캐서린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약을 찾았습니다. 미국에서부터 증상이 심했거든요. 여기서도 계속되면 어쩌나 했는데. 하지만 놀랍게도 이틀째부터 에밀리의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기침이 줄어들고 숨 쉬는 것이 편해졌습니다. 여보, 이상해요. 에밀리가 뉴욕에서는 매일 밤 기침했는데 여기서는 훨씬 나아졌어요. 캐서린이 말했습니다. 저는 온돌 시스템과 공기청정 시스템이 결합된 효과라고 생각했어요. 뉴욕의 중앙 난방은 공기를 너무 건조하게 만들었지. 여기 온돌은 바닥에서 자연스럽게 열이 올라와 건조함이 덜해. 그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저는 이 박사에게 연락했어요. 그는 의사로서 전문적인 의견을 줄 수 있었습니다. 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온돌 난방은 공기를 직접 가열하지 않기 때문에 실내 습도 유지에 좋아요. 또한 바닥 먼지가 위로 올라오는 것을 줄여 공기질도 개선합니다. 이 박사의 설명에 모든 것이 이해되었어요. 며칠 후 에밀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활기차게 뛰어다니며 천식 증상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어요. 밤에도 편안하게 잠을 자고 아침에는 상쾌하게 일어났습니다. 아빠, 여기선 숨쉬기가 훨씬 편해요. 뉴욕에선 항상 가슴이 답답했는데. 에밀리의 말에 저와 캐서린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우리 눈에는 같은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에밀리의 건강 변화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어요.
캐서린도 점점 이곳의 생활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시설을 이용하며 그녀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데이비드, 이건 정말 혁명적이에요. 뉴욕에서는 이런 시설을 이용하려면 최소 3군데는 다녀야 했잖아요. 여긴 모든 게 한 곳에 있네요. 특히 캐서린은 단지 내 커뮤니티 센터에서 진행되는 요가 클래스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언어 장벽을 걱정했지만 영어를 할 줄 아는 강사와 친절한 이웃들 덕분에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여보, 믿기 힘들겠지만 여기서 새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다들 너무 친절하고 도움을 주려고 해요. 캐서린의 눈에서 오랜만에 활기를 볼 수 있었죠. 에밀리도 단지 내 키즈 카페와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며 행복해했어요.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또래 아이들과 금방 어울려 놀았습니다. 아빠, 여기 아이들이랑 놀기 진짜 재미있어요. 제스처만으로도 다 통해요. 2주간의 방문이 끝나갈 무렵 캐서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데이비드, 우리가 여기서 살면 어떨까요? 그 질문은 제가 몇 주 동안 고민하던 바로 그것이었어요. 솔직히 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 특히 에밀리의 건강이 이렇게 좋아진 걸 보니 우리는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뉴욕의 직장, 집, 친구들, 에밀리의 학교. 모든 것을 두고 떠나는 것은 큰 변화였으니까요. 뉴욕으로 돌아가서 천천히 생각해보자. 내 프로젝트도 한 달 정도 남았고. 제 제안에 캐서린은 동의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변화의 씨앗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에밀리가 물었어요. 아빠, 우리 정말 여기 살 수 있을까요?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최선을 다해볼게. 하지만 먼저 뉴욕으로 돌아가서 모든 걸 정리해야 해. 그들을 배웅한 후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우리 가족의 삶의 질, 특히 에밀리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어떤 변화도 감수할 수 있다는 것을. 3개월간의 서울 생활을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JFK 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공항은 인천에 비해 낡고 혼잡했죠. 택시를 타고 맨해튼으로 향하는 길에도 그 느낌은 계속되었습니다. 뭔가 다르네.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사실 달라진 건 뉴욕이 아니라 제 시선이었죠.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캐서린과 에밀리가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집에 왔네요. 캐서린이 말했지만 어딘가 어색한 표정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환하게 웃었을 에밀리도 조금 우울해 보였습니다. 아빠, 다시 기침이 심해졌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넓은 공간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는 여전했지만 바닥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온돌에 익숙해진 발바닥이 차가운 대리석을 밟자 불편함이 느껴졌어요. 여보, 슬리퍼 어디 있지? 저도 모르게 찾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는 필요 없었던 것들이죠. 밤이 되자 더 큰 차이를 느꼈어요. 중앙 난방 시스템이 가동되면서 실내 공기가 건조해졌습니다. 에밀리는 밤새 기침을 했고 아침에는 눈과 코가 건조해서 불편해했어요. 이거 정말 문제네. 캐서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이런 증상이 거의 없었는데. 출근 준비를 하며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도 불편함이 느껴졌어요. 서울 아파트의 욕실은 바닥부터 따뜻했지만 여기는 차가운 타일이 발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직장으로 돌아가는 첫날, 동료들이 환영해 주었어요. 데이비드, 한국은 어땠어? 음식은 맵지 않았어? 그들의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놀라운 경험이었어.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지. 한국의 주거 시스템과 생활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자 대부분은 반신반의했어요. 설마 뉴욕보다 좋다는 건 아니겠지? 누군가 농담처럼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다른 점이 많아. 하지만 특히 주거 시스템은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해. 몇 주가 지나면서 집에서의 불편함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에밀리의 천식은 다시 심해져서 약에 의존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가습기를 여러 대 틀어도 건조함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었죠.
주말에는 집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더 많은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설을 이용하려면 항상 외출해야 했어요. 날씨가 나쁘면 선택지는 더 제한적이었죠. 서울 아파트 단지처럼 한 건물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캐서린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어느 저녁,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데이비드, 에밀리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의사는 환경 변화가 필요하다고 해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나도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 우리가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네. 그날 밤, 우리는 진지하게 미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뉴욕의 삶을 포기하는 것은 큰 결정이었지만, 에밀리의 건강과 우리 가족의 삶의 질을 생각하면 고려해 볼 가치가 있었어요. 내가 회사에 한국 지사로 발령을 요청해 볼게. 아니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도 있고. 제 제안에 캐서린은 놀랐지만 이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집은 어떻게 하고. 현실적인 고민들이 쏟아졌지만 우리 마음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회사 CEO와 면담을 요청했어요. 그는 제 이야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데이비드, 자네가 한국에 푹 빠졌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사실 우리 회사도 아시아 시장 확장을 고려하고 있었어. 자네의 경험은 큰 자산이 될 수 있겠군. 그의 지지에 용기를 얻어 저는 다음 단계를 계획했습니다. 펜트하우스를 매물로 내놓고 서울에서 적합한 주거 공간을 찾기 시작했어요. 한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박 부장과 이 박사에게 연락했죠. 정말 서울로 이주하시나요? 대단한 결정이네요. 박 부장은 놀라워했지만 기꺼이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펜트하우스는 예상보다 빨리 매각되었고 회사에서는 서울지사로의 발령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에밀리의 학교 문제도 서울의 국제학교와 연계하여 해결했어요. 동료들과 친구들은 우리의 결정에 의아해했죠. 뉴욕을 떠난다고? 미쳤어? 하지만 우리 가족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특히 에밀리는 서울로 돌아간다는 소식에 너무 기뻐했어요. 아빠, 정말 가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죠? 짐을 정리하며 뉴욕 생활을 돌아보았습니다. 20년 넘게 이곳에서 쌓은 추억과 경험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때였어요. 저는 더 이상 뉴욕의 초호화 펜트하우스가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럭셔리는 편안함, 건강, 그리고 가족의 행복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서울로 완전히 이주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강남의 아파트 단지에 정착했어요. 제가 첫 3개월을 보냈던 곳보다 더 넓은 유닛이었죠. 에밀리는 국제학교에 적응해 새 친구들을 사귀었고, 캐서린은 커뮤니티 센터에서 영어 회화 클래스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에밀리의 건강이었어요. 천식 증상이 거의 사라졌고 더 이상 매일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의사는 온돌 난방과 실내 공기질 관리 시스템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확인해 주었어요. 에밀리의 폐 기능이 훨씬 좋아졌네요. 이대로 유지하면 좋겠어요. 저 역시 달라졌습니다. 허리 통증이 사라졌고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더 이상 몸이 뻐근하지 않았죠. 캐서린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여보,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전혀 힘들지 않아요. 뉴욕에서는 항상 피곤했는데. 회사에서도 저는 새로운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어요. 한국과 미국의 비즈니스 문화를 모두 이해하는 중간자 역할을 했죠. CEO는 제 경험과 통찰력을 높이 평가했고 한국 시장 확장 전략의 책임자로 저를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일은 뉴욕의 동료들 사이에서 일어났어요. 제 경험을 들은 몇몇 동료들이 서울을 방문했고 그들도 한국의 주거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마이클은 자신의 딸도 천식으로 고생한다며 제 경험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데이비드, 내가 그렇게 극찬하던 온돌 시스템을 직접 경험해보니 정말 놀랍더라. 마이클이 귀국 후 전화로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시스템을 뉴욕에 도입할 수 없을까? 그의 질문은 제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어요.
왜 한국의 혁신적인 주거 시스템을 미국에 소개하지 않을까? 저는 회사와 상의한 후 부동산 개발 분야로의 사업 확장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의 건설 기술과 주거 시스템을 미국 시장에 도입하는 프로젝트였죠. 놀랍게도 이 아이디어는 큰 호응을 얻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미래 주거 혁명, 한국식 스마트홈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실었고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로렌스 씨의 경험은 단순한 개인적 선호를 넘어 주거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온돌과 같은 전통 기술과 최첨단 스마트홈 시스템의 결합은 미래 주거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평가했어요. 저는 한국의 주요 건설사와 협업하여 뉴욕, 보스턴, 시카고의 한국식 주거 단지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뉴욕 퀸즈 지역에 위치한 K타워였어요. 온돌 시스템, 통합 스마트홈, 커뮤니티 중심 설계를 특징으로 한 이 프로젝트는 출시 전부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건강에 민감한 가족들, 천식이나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을 둔 부모들에게 K타워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어요. 에밀리의 사례는 마케팅 자료에 소개되었고 많은 가족들이 공감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정기적으로 뉴욕과 서울을 오가며 두 문화의 가교 역할을 했어요. 한국의 기술과 노하우가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작업이었죠. K타워가 완공되고 첫 입주가 시작되었을 때 그 반응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입주민들은 온돌의 편안함과 통합 스마트홈 시스템에 감탄했어요. 특히 천식이 있는 아이들의 건강 개선 사례가 하나둘 보고되기 시작했죠. 우리 아이가 이곳으로 이사 온 후 천식 발작이 80% 줄었어요. 약 복용량도 절반으로 감소했고요. 한 입주민의 증언이 뉴스에 소개되었습니다. K타워의 성공은 미국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어요. 샌프란시스코, LA, 시애틀 등 다른 도시들에서도 비슷한 프로젝트가 계획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건설사들은 미국 시장 진출에 새로운 기회를 얻었고 미국 기업들은 한국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 협력을 요청했죠. 이제 한국의 주거 문화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미래 라이프 스타일의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의 말이 각종 매체에 인용되었어요. 저 역시 이 변화의 중심에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선택으로 시작된 일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움직임이 되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서울 아파트의 발코니에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캐서린과 대화를 나누었어요. 여보, 우리가 정말 옳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에는 단지 3개월 동안의 일시적인 변화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었던 거지. 캐서린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에밀리가 이렇게 건강해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었어요. 게다가 당신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은 뉴욕에서도 보기 힘들었죠. 그때 에밀리가 발코니로 나와 우리에게 안겼어요. 저는 여기가 정말 좋아요. 학교도 친구들도 그리고 무엇보다 숨쉬기가 훨씬 편해요. 우리 가족은 그렇게 서울의 밤하늘 아래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변화가 가장 큰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저는 이제 단순히 주거 공간을 바꾼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온돌과 스마트홈 시스템은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고 이제 그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일이 제 새로운 사명이 되었어요. 이건 단순한 집의 문제가 아니야. 저는 종종 강연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환경에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느냐의 문제지. 진정한 럭셔리는 화려한 주소나 넓은 공간이 아니라 건강하고 편안한 삶의 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렇게 데이비드 로렌스는 월스트리트의 투자은행가에서 한국식 주거 문화의 전도사로 변신했습니다. 온돌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이제는 주거 문화의 혁명을 이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감동 테라스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